특징적인 기능만 보신다면은 그 이렇게 그 위와 아래에 어떤 직원들 간의 그런 어떤 연계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보시면은 조금 네. 더 뭐 벽이 편하시게 아. 실행 맵이라 해가지고 네. 예전에 뭐 BSC 쪽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보신 전략 맵이라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저기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부장, 사장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구나. 그리고 위에가 바뀌면 같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릴다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색깔도 네. 보면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어디가 문제가 돼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기에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가시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툴에 있어서. 이것이 이런 사용자 UI가 이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나 모바일이나 기본 기본 다 예. 똑같이 동일한 경험을 다 주는 거고요. 모바일로. 네네. 예. 네. 직무별 지표 역량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컨설팅 영역으로 많이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면은 어떤 지표를 써야 돼요, 어떤 역량을 해야 되는 하는 건데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걸 이제 시장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 네. 그래서 HR이라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지표를 쓴다. 채용이라면은 네네네. 그리고 이런 역량 쓴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네. 그냥 쉽게 보시고 거꾸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심으로써 그 사람한테도 네가 인사 담당자고 채용 담당자라면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나중에 또 비교도 가능한 거죠. 애널리틱스 통해가지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평가 지표라 이런 것이 이런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게 결국 보면 비교를 잘 해야 되거든요. 아. 예, 이게 사실 숫자가 뭐 1.5가 그렇죠. 나오고 예, 그렇죠. 매치게 별로 어떤 해석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다른 어떤 비슷한 인더스트리와 다와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이 뭐 애널리틱스라는 그런 분석 영역인데 그 부분 자체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이거는 어떤 화면인가요? 예, 요것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네. 평가자가 이제 각 역량에 대해 가지고 이걸 잘했다 못했다에 대해 사실 코칭 피드백을 하는데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을 잘했을 때 어떤 얘기들이 주로 들어가는지 못했을 때는 어떤 걸 좀 짚어줘야 되는지 그런 걸 할 수 있고 더 재미있는 기능은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그맣게 네네. 보이실 텐데 맨 아래, 그죠? 플러스를 하면은 조금 강도를 높입니다. 잘해라 뭐 이렇게 네네네. 하고 마이너스로 가면 좀 잘하세요 해가지고 약간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피드백의 강도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라이크 버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저 부분 자체가 사실 나중에 수에 많이 걸립니다. 오. 이제 자기가 이제 저 성과를 이렇게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 수를 걸면은 거기에 네. 대해 가지고 저런 데이터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야. 그래서 저 평가자가 썼을 때 저기에 대해서 리걸 체크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워드 자체는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네.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있는 게 보면 특징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외국 우리나라에 수가 많죠, 굉장히. 소송 같은 거기는 것도. 뭐 아주 차별 뭐 이런 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쭉쭉 들어옵니다. 다양한 평가자 선정 요 부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자, 있는데 여기서 360도 평가라고 하셨는데 가장 보편적인 이게 다면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면 평가, 다면 공식도 같은 네네. 의미라 보시면 좋고, 예, 그래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프로즈, 콘즈, 좋은 장점, 단점이 많이 네네. 있겠습니다만 역시 여전히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소스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네. 예, 상시 성과 관리 피드백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 자체가 보면은 제 연간 목표로 보면은 뭐 마케팅 활동을 잘하자 그 정도랑 연계가 될 겁니다. 네네. 아주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가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제 모바일에 제 본부장님한테 네네. 제가 이렇게 했고 뭐 몇 분이 많이 이렇게 피드백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아, 참 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그 자체를 그 목표에다 걸어 놓으면은 네.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다 데이터 뜹니다. 네네. 예전에 평가자 교육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노트를 남기세요, 관찰하세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테크놀로지로 해가지고 더 좋지요. 상호 공유가 다 되니까 그걸 네네. 통해가지고 실제 평가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상시 성과 관리의 하나의 어떤 주요한 모듈이라고 지금 보시면 여기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 동료분들이 오셨는데 예. 이분들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지금? 하나 재미있는 게 네. 이 상시 성과 관리라는 얘기를 하면은 인사에 계신 분들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 이게 무슨 반기, 분기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매일매일 평가를 하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하시는데 네네.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평가의 주기 자체는 그러니까 평가를 최종적으로 내리는 그런 어떤 그 레이팅을 하는 거는 기존과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네.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주요한 포인트에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모아놓고 또 피드백을 줌으로써 그 사람도 아 내가 이건 정말 잘했구나 네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어떤 효과도 낼 수 있고 데이터도 모아놓고 그런 형태로 쓰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모바일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모바일로 네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언제 쓰고 있으면 뚜둑 쳐가지고 바로 날리면 되는 형태로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오른쪽에
박스로 블럭 박스로 이렇게 돼 있는 저건 뭡니까? 예, 저 네. 이제 뭐 나인 블럭이라서 많이 쓰시는 데는 많이 네. 쓰실 건데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업적하고 역량을 봐가지고 두 가지 다 잘했을 때 저는 어떤 그린 라인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 사람들은 이제 뭐 승진이라든지 보상 같은 데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고성과자로 보가지고 네. 어떻게 할 것이냐 보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네. 기존의 그런 어떤 평가 보상 방식에 있어가지고 평가 그 어떤 레이트가 SABCD가 그 결정이 되고 나면 보상이 자동으로 뿌려지는 게 아니라 저런 형태로 쭉 뛰어 봅니다. 네. SAP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일을 잘한 사람도 있고 중간 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평가 보상 자체도 얼마를 줄 것이냐 그런 네네.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보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토의를 통해 가지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직속 상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는 거죠. 사실 일 자체가 굉장히 버추얼하게 다양하게 일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 정말로 많은 보상을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확정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 뭔가 이게 옛날보다 이렇게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보상위원회 승진은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승진이 뭐 S를 받았다 해가지고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자격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상도 보면은 그런 형태로 자격을 준 다음에 이 사람의 네. S가 다른 S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S냐 그런 것조차도 서로 얘기하면서 조직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전략 과제를 했다면 보다 네. 보상을 해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한 형태가 됩니다. 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으로 아까 뭐 실행 랩에서 저렇게 그 워닝이 떴을 때 거기 대해가 바로 클릭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우리 미팅 한번 하자 하면 네. 뭐 아웃룩이나 해가지고 미팅 스케줄도 되고 이슈가 되는 자료들이 자동으로 네. 이렇게 거기에 어태치가 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일상이 평가 안에 바로 들어오는 자, 그런 일상이 평가에 들어온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매번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가한 것이 상시로 또 그 평가 받은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계속 같이 보는 거죠. 아, 보는 그래서 자기도 보면서 이거는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아, 이렇게 된 거다. 네. 하면 그럼 내가 잘못 이해했다. 아, 네.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기록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주고받아야 수용성이 생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이 한국 사람들은 좀 그 예전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게 약간 그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오글거린다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그래도 카톡은 잘 쓰시는 것 같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Y세대 같은 분들은 페이스북 같은 거 보실 때 나 이런 거 했다 했을 때 거기 대해 가지고 그렇죠. 쉽게 그렇게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 뭐 커멘트를 단다라든지 그런 문화로 움직여 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미 움직여 가는 그런 어떤 나라들도 있고요. 그런 네네네. 모습들입니다.